오늘 시장이 최근 들어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큰 음봉이 나오면서 어제 오버나잇을 했던 종목에서 손실을 보고 단타로 수익을 내긴 했지만 최종 결과는 손실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악재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하루 만에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한 방에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마지막에 누가 미국 선물지수와 코스피가 1% 상승 중에서 갑자기 한 방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 이거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마지막에 좀 피곤하게 움직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지수 상태가 좋은 분위기가 맞긴 하지만 이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주는 수급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지금은 역시나 적극적인 단타랑 오버나잇 정도가 가능하지 주식 매수 이후에 계속 보유하는 스윙 투자 이상은 내일 만기일과 그리고 다음 주에 선거 이후의 방향을 보시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일 이거 원래 신경도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저번 달 만기일에 폭락이 나왔으며 지금 반등한 상태라 하더라도 방향이 어디로 잡힐지 아무도 모르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시장 이후에 이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궁금합니다. 상승할지 하락할지 맞추는 건 힘들며 저는 만기일에서는 그냥 오전에 마음에 드는 거 매매하다가 오후가 된다면 최대한 매매 금액을 줄이거나 조심합니다.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오후장 되면은 먹을 게 많이 없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전에 변동성이 있을 때만 매매에 참여한 다음에 진짜 필요한 매매가 아니고서 내일 시장은 최대한 여유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제가 어제 좀 지켜봤는데 어제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계속 보고 있는데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또 기대감을 줬다가 고점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폭락. 이게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마감할 때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3% 정도였는데 시작 지수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시가는 굉장히 괜찮았지만 이 시가를 유지해주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3%나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 빠진 거와 다름이 없는데 아래 꼬리도 달리지 않고선 거의 최저점 근처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캔들로만 봤을 때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바로 해준다면 다행이지만 1%라도 상승이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한 2거래일, 3거래일, 한 일주일 이내에 다시 이 올랐던 가격을 회복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시 이 양봉을 잡아먹는다면 그러면은 또 추세가 뒤바뀌어서 저점을 다시 위협해 버릴 수 있으며 현재 악재 상태로는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 폭락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미국 선물 지수를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수급 마지막까지 개인 투자자가 한 점심까지 4천억을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그 4천억에서 거의 2,300억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어제와 동일하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하필이면 지수가 급하게 무너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2,300억에서 4,600억까지 순식간에 증가하면서 안 좋은 수급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4,600억 원, 외국인의 매도가 줄었다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좋은 방향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안 좋은 수급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8천억 나간 거 그대로 또 다시 고점에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너무 급하게 V자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상승을 바란다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은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한다면 저는 이 더 오른다는 확률보다는 그냥 관망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서는 의미가 없고 그나마 노릴만한 대형주들이 몇 개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 수급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황금선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은 한참 하락하다가 갑자기 황금선을 회복해주고 그대로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피곤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으며 추세를 깨는 위협이 나온다면 즉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만 봤을 땐 그런 신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게 단타를 치면서 오버나잇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을 단타 쳤는데 일단 레몬을 매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레몬을 보면은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합니다. 거의 7,000원에서 오늘 3배까지 단기간에 3배가 오른 겁니다. 당연히 어떤 주식이든 단기간에 3배가 오른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고점 부근, 이 부근이나 이전에 보유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고점에 사서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점에 사는 것은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해야지 이미 엄청난 시세가 나왔고 평균 단가가 낮은 분이 아닌 이상은 여기서 주식 보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상한가가 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으며 또 빠진다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거의 하루 종일 매매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매매할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거에서만 집중을 했고 오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계속 반응을 줄 때, 거래량이 올라올 때 그 부분만 노려서 여러 번 단타를 쳤습니다. 마지막까지 단타를 치면서 VI가 걸릴 줄 알았는데 이 VI가 걸리지 않고선 계속해서 눌리길래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빠르게 손절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털어낸 다음에 마지막에 상한가를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바로 눌려버렸다는 거. 그리고 이게 3시입니다. 3시에서 3시 20분 동안 상한가로 말아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주춤거린다면은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20분 동안 상한가를 말아 올려야 되는데 VI도 걸리지 않고선 계속 눌렸다는 것 자체가 함정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더 빨랐다면 좀 남은 시간 가지고 상한가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이 시간이 얼마 없는데도 바로 상한가로 말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락이 나왔습니다. 3분당 5%, 7%, 5% 순식간에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4%까지 내려와서 마감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락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수 대기가 있지만 이건 시간의 거래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 기준으로 시초가를 좀 지켜준다 싶으면 그때 또 단타를 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류해 놓은 종목에서 또 오전에 단타를 쳤는데 두산솔루스가 오전장부터 정말 강하게 26%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게 순식간에 26%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잠깐 단타를 치고선 나왔습니다. 그 전에 관심주로 보던 종목들은 따로 메뉴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주시고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이 있거나 VI가 걸리게 된다면 그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종목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셀리버리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마지막 시장 때문에 이렇게 영망치형으로 눌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렸던 종목이 많은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셀리버리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고점에서 꽤나 거리가 멀어져서 눌리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좀 이렇게까지 멀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중간중간에 올라와서 제자리, 또 올라왔다가 제자리, 이거를 반복하길래 예전에 레몬의 패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레몬도 급등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장중에 갑자기 급등했다가 제자리 가고 또 급등했다가 제자리 가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셀리버리도 그런 줄 알고 마지막까지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에 지수 하락과 함께
크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고점과 거리가 꽤나 멀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좀 오늘 힘들었던 자리 91,000원 정도를 좀 강하게 유지를 해줘야지 그때 다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우려했던 외국인들이 4만주가 나갔습니다. 이게 걸림돌이었는데 그동안 들어온 거 또 그대로 나갔습니다. 애초에 외국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아닌데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왔다면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우려했었는데 이게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도 주가가 올라와서 외국인이 또 대량으로 사준다 이런다 싶으면 무조건 빠른 단타로만 대응하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이 오늘 갭상승 이후에 5.5%까지 시작하고 나서 2%가 금방 오르긴 했지만 이 고점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시초가를 유지해주지 못하니까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초가를 지켜주지 못했고 시초가를 이탈할 때 빠르게 손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시초가까지 올라올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시초가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간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며 나중에 확실하게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만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적극적으로 들어왔던 기관도 오늘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어제처럼 한 10만 주 이상 들어왔으면은 나쁘지 않았을 텐데 매도는 아니긴 하지만 매수가 많이 끊겨서 오늘 상승이 좀 힘들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니고 시세를 줄 때만 먹고 나오는 종목입니다. 혹시나 주가가 다시 89,000원, 오늘 고점 근처나 오늘 시초가 근처까지 회복을 해준다면 그때 한 번 더 고점을 노리고선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하락할 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스윙 투자까지는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며 오버나잇 정도는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KMW를 보고 있으며 최근에 고점을 돌파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음 주까지도 원활한 수급과 지수의 상승이 유지가 된다면 이 KMW로 스윙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갈 생각은 아니며 다음 주까지 지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줄 때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마지막에 2%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플러스까지 전환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지수 상승이 나온다면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을 참고해서 삼성전자를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게 모나리자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나온다면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 지금 험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체결 안 될 물량인데 모나리자가 지금 고점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 9,330원 전 고점 뚫어주려다가 실패를 했으며 혹시나 다시 올라온다면 한 9,000원 이상까지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계속 빠지게 된다면 매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레몬도 시초가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며 그리고 매드팩토가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선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또 잘 버텨준다면 다시 고점을 뚫어서 신고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호가창 상태를 보고 고점을 뚫기에 적당하다 싶으면 그때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마감하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최근에 이게 제가 주식을 몇 년 하면서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험매수를 이용해서 주가를 올려놓는 행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수 AMS에서 이 종목에서 오늘 험매수가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저도 처음 주식을 할 때 잔량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으면 무조건 좋은 주식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험매수고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대놓고 험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종목의 특징은 장 마지막에 갑자기 거래량이 나옵니다. 갑자기 선침해 물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장 마감 이후에 험매수 쌓이고 개인들한테 제발 사라고 전시하듯이 수십만 주, 수백만 주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원래는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데 원래 한 30만 주, 40만 주 쌓다가 요즘에는 그냥 대놓고 200만 주 이렇게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점상 예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원래 시간의 거래에서 한 3, 4% 오르다가 지금은 그냥 대놓고선 상한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으며 이 험매수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선침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제는 에코캡이라는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시장 끝나고 나서 이 우수 AMS와 똑같이 200만 주, 300만 주의 매수가 들어왔으며 시간의 거래에도 똑같습니다. 어제 완전히 에코캡이랑 똑같은 상태이며 오늘 에코캡이 어떻게 됐냐면 시간의 잔량이 300만 주로 마감했지만 시초가가 10%, 장 시작 전까지는 상한가였습니다. 마지막에 밑장 빼기를 하면서 10%의 체결이 되었고 원래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던 종목인데 험매수로 인한 10%를 만들고선 그대로 빠졌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털어먹고선 빠지고 또 특징을 보시면은 험매수 걸기 전에 이렇게 매수한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들어왔으며 그 뒤로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를 걸어서 그 다음날에 갭상승을 띄고선 먹고 도망갑니다. 이런 패턴이 제가 주식을 하는 몇 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하냐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들,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이런 거를 그냥 대놓고 험매수를 넣고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MPD랑 SY 이것도 똑같이 험매수가 나왔습니다. MPD도 수백만 주 그리고선 시초가 11% 만들고 이게 상한가까지 점프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왜 상승이 나왔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런 종목은 무조건 그 다음날 장대음봉입니다. 거의 10개 중 9개는 장대음봉이며 그 뒤로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SY도 마찬가지 8% 띄운 다음에 장대음봉. 지금 우수 AMS도 똑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잔량이 많이 쌓였다고 다음날 시초가에 낚이실 텐데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한가를 가거나 또 그 다음날에 상승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10개 중 9개는 험매수고 그리고 에코캡처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무조건 조심하시거나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